국세청이나 이 세무서에서 조사관들이 있잖아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를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이 자녀 앞으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본답니다. 안녕하세요. 복덩이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직면해가 있는 제 또래 친구들이 많고요. 며칠 전에 오신 이 고객분도 이런 사연을 가지고 오셨던데, 설명드리기 전에 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자, 시작할게요. 작년 1월 5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이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요 4구를 제외한 나머지가 대폭적으로 다 풀렸잖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문에 문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아니었다 이걸 판단하는 시점을 양도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거 아니냐, 2년 보유했다 근데 왜 양도소득세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거는 양도 시점이 아니고 취득 시점이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1세대라는 거는 도대체 뭘 두고 1세대라고 하느냐 하면은 본인과 배우자 포함해서 직계 가족들이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으면 1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때 직계 가족들이 처제가 될 수도 있고 장모님이 될 수도 있고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시누이가 될 수도 있고 이 가족들하고 실제 거주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이 되어 있다 이러면 이분들은 한 세대로 보는 겁니다. 세대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처제가 성인이에요. 처제 앞으로 집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장모님 앞으로 집이 하나 있고 내지는 시어머니 앞으로 집에 하나 있고 내 소유의 집에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이 아니고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세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70대 어르신 여성분이 찾아오셨는데 4년 전에 종촌동에서 단독주택을 구입해가지고 살고 있었대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결혼 안 한 40살 된 자제분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었답니다. 40살 된 자제분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고 어르신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분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같이 한 집에 살고 있으니까 1가구 1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어르신 명의로 된 집을 최근에 판 거예요.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2억이 나왔대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비과세로 신고를 했대요. 매매했을 때 금액이 12억을 넘지 않았고 2년 이상 보유를 했고 또 2년 이상 거주를 실제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비과세를 받을 거다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2억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세무서에 쫓아가가지고 이 도대체 왜 나는 1가구 1주택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오게 됐냐, 다른 사람한테 부과할 거를 이 주소지를 잘못하고 온 거 아니냐 이러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게 결혼 안 한 40살 된 따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지 않냐, 그분 앞으로 집이 한 채 있지 않냐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물었대요.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이분 앞으로 집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되는 겁니다. 1가구 1주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확인하러 왔어요. 아니 세무서에서 맞다고 하는데 저한테 확인하러 온 거예요. 1가구 2주택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꼼짝없이 2억을 내시게 되는 케이스고요. 이번에는 이 자제분이 40대 여성분이 아니고 25살 묻는 대학생 아들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들 앞으로 집이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되고요. 주소를 이전해가 다른 데로 가셔야 됩니다. 일단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됩니다. 이사를 가면 주소지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 30세가 안 되어도 이 아들은 세대 분리가 됐다고 인정을 해요. 그럼 여기서 이 아들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40% 이상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으면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약 71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거를 살짝 비틀어서 다른 사례로 설명을 해볼게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사례들인데 요쪽에서 약간의 지식을 얻고 저기서 약간의 지식을 얻고 요런 짧은 지식들이 뭉쳐가지고 잘못하면은 진짜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분 사례를 들어보면은 25살 된 아들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고요. 본인 명의로 집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인데 이분이 머리를 쓴 거예요. 주소지만 다르게 해놓으면은 세대가 분리된다 생각한 거죠. 아들은 친구 집에 주소지를 옮겨놨어요. 아들은 실제 사는 거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어요. 세대 분리가 됐으니까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한다 생각하고 본인 명의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고 한참 있다가 나니까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세대 분리가 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국세청이나 이 세무서에서 조사관들이 있잖아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를 증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이 자녀 앞으로 차가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본답니다. 왜냐하면은 차 넘버를 조회를 하게 되면 이 차가 몇 시에 들어오고 몇 시에 나가는지 관리실에 가면은 차량 진출입 내역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들어왔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게 딱딱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꼼짝 말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또 알려준 게 뭐였냐고 하면 휴대폰 통신 내역을 보는데 휴대폰마다 IP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 IP 주소를 가지고 기지국에 의뢰를 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위치에 계속 살고 있었다 안 있었다 입증이 되겠죠. 또 관리비 내역서도 본다고 하고요. 편의점 같은데 사용했는 신용카드 카드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교통카드는 애들이 다 쓴단 말이에요. 교통카드가 돈이 어디로 해서 빠져나가느냐 하면 부모님 계좌에서 거의 다 나가잖아요. 이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버스를 탔고 어느 지역에서 내렸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뒷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옛날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닌 배우자 가족, 친족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 그 친족 앞으로 집이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들어간다. 두 번째는 만 30세 이상 자제분과 같이 살 때 이 자녀분 앞으로 집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는 만 30세 이상 자녀분과 같이 살고 있을 때는 이 자제분 앞으로 집이 있다.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이 자제분이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도 다른 주소지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이 자제분이 최저 한 달에 71만 원 이상의 수입액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자녀분 앞으로 돼 있는 집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1가구 1주택일 때 이 1세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야 하고 1세대 1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전국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